반갑습니다. 캐드 강사 매운탕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CAT 2급 연습 문제 1번에 대한 풀이 과정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이제 매운탕 공부방 블로그 이렇게 이 주소에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동영상을 업로드 해 놓고 있고요. CAT 2급과 ATC 1급에 관련된 영상들은 네이버 카페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문제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카페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요? 자, 네이버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주소로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카페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고요. 저희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을 하시고 바로 등급이 이제 가입 인사 한 줄만 남기시면은 뭐 한 줄이 됐든 두 줄이 됐든 남겨주시면 바로 등급이 됩니다.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놨고요. 좌측에서 CAT 2급 동영상, 옛날 ATC 2급이 되겠죠.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일단은 저희 지금 CAT 2급 연습 문제 오늘부터 이제 올려드리는 영상들은 기본적으로 요 CAT 2급 동영상에 있는 요 3번 칸에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요 기초도면 그리기부터 3강부터 좀 보시면 좋겠어요. 3, 4, 5강, 최소 6강까지는 좀 보셔야만 CAT 2급의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구나 라고 이제 파악을 먼저 하는 거죠. 그걸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늘 풀이하는 거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올려드리는 이 문제들은, 오늘부터 올려드리는 문제들은 이제 곧 시험이 있을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정리하는 단계 도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를 하시는 분들은 가장 이제 처음 오셔서 CAT 2급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이 3, 4, 5, 6강을 먼저 보시고 CAT 2급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구나 라고 먼저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오늘부터 풀이를 해드리는 이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3, 4, 5, 6강 보는데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3, 4, 5, 6강을 떠나서 여기 10강까지 봤으면 좋겠어요. 10강. 그래봤자 제가 봤을 땐 이틀 정도면 다 봅니다. 하루에 한 2시간씩만 잡아서 이틀만 보세요. 4시간 정도면 다 봅니다. 물론 이제 연습도 좀 하시려면은 한 일주일 정도 잡으면 좋죠. 여기 있는 문제들 보고 연습까지 하시면은 영상만 보는데 한 이틀, 연습까지 하려면 한 일주일 정도 잡고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오늘부터 올려드리는 CAT 2급 연습 문제 쭉 보시면 되겠죠. 뭐 CAT 2급 연습 문제를 지금 풀이를 올려드릴 건데 이걸 떠나서 이제 보시면은 좌측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요거를 제가 이제 업로드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인벤터 동영상이라든가 솔리드웍스 동영상을 좀 먼저 보시면 좋겠죠. 3D 프린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하나 정도는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벤터라든가 솔리드웍스 영상을 좀 보시고 미리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좌측에 CAT 2급 기출 문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쭉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2번에 들어가시면은 CAT 2급 연습 도면 1번, 오늘의 풀이는 요 1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요게 좀 저는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 안 보인다 싶으면은 우측 상단에 첨부 파일로 내 PC에 저장 눌러 주셔서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면은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놓고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풀이를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레이어 설정을 미리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레이어 설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가상선, 문자, 뷰포트부터 해서 취소선까지 7가지를 추가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설명이 공지사항 쪽을 보시면은요, 전체 글보기 눌러서 여기 보면은 공지 필독 CAT 2급 설정으로 기출문제 풀어보기 처음부터 끝까지 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눌러서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은 시험 접수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시험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요걸 꼭 확인해 주시고 레이어 설정을 먼저 배우시면 좋겠죠. 그렇죠? 레이어 설정 배우시고, 그리고 레이어 설정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시험은 난이도가 중급 정도 돼요. 초급이 아닙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3강부터 해서 먼저 초급을 좀 먼저 이렇게 좀 익숙하게 숙지를 좀 해놓으신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정면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에 가로가 142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L 엔터, 시작점 클릭. 자, 수평선 그리도록 할게요. 수평선 142.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는 65라 되어 있네요. 65. 주어진 치수를 먼저 만족하면서 그려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5가 끝나는 이 자리에서 각도가 135도짜리가 필요해요. 각도 135도. 각도 입력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CAT 2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CAD 2D를 다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각도를 135도 입력하세요 라고 했는데, 각도 입력을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죠. 그쵸?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CAD 2D를 다시 한번 듣고 오셔야겠죠. 자, 이게 135도가 왜 135도인지도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나 싶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시작점이죠, 현재. 그러면 항상 동쪽, 여기가 0도잖아요. 그쵸? 90도가 가서 45도가 더 갔기 때문에 135도다. 그죠? 135도. 자, L 엔터, 시작점 클릭. 보다 더 자세한 거는 CAD 2D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도 135도. 길이가 몰라요.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길게 가서 클릭. 짧은 것보단 긴 게 좋아요. ESC 종료. CAD 2D 동영상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CAT 위쪽에 보면 CAD 2D 동영상이 있고, 제가 이렇게 제목으로 좀 나눠놨어요. 각도를 모르겠다. 그럼 여기 가면은 각도를 이용한 선 그리기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중간중간 나오는 명령어들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돌아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게 뭐냐면은 바닥으로부터 133이 주어졌습니다. 바닥에서 위로 133. 자, 옵셋으로요. O 엔터, 133 엔터. 바닥을 클릭해서 위로 클릭. 자, 그랬더니 이 경사선과 만나는 점이 생겨서 TR 엔터 엔터. 자, 이걸 잘라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수평선은 지웁니다. 이 선의 대각선 길이는 몰라도 높이는 133으로 정확히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부터 들어갈 명령어가 로테이트, 회전을 해야 됩니다. 현재 내가 그려놓은 이 선을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몇 도? 110도를 회전해야 돼요. 자, 각도가 십자가에 있으면 각도가 시계 방향으로 갈 때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가 되죠. 시계 반대로 갈 때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쵸? 우리는 마이너스 110도를 입력해야 되겠다. 자, 해서 로테이트를 쓸 건데 로테이트 명령어도 써드릴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RO 엔터. 회전할 물체 선택 엔터. 고정이 될 지점은 요 점이죠. 클릭. 자,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C 엔터. 마이너스 110 엔터. 자, 요 선의 길이를 그대로 유지해서 마이너스 110도로 회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의 길이는 85라고 주어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85를 정확히 맞춰야 돼요. 어떤 명령을 쓰면 좋을까요? LEN 기능을 좋겠죠. LEN. 그쵸? LEN 엔터. T 엔터. 85 엔터. 그리고 요 선을 약간 왼쪽 부분을 클릭하시면 85가 되는 거죠. LEN이 무슨 기능이냐? 제가 또 말을 안 드려도 되겠죠. CAD 2D 동영상 가서 LEN 기능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써드리긴 할게요. 이렇게 회전은 RO로 하는 거고 선 증분항에는 LEN이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선의 길이가 85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nnotate Dimension에서 Align. 아이고. 첫 번째 점 클릭해서 두 번째 점 클릭했더니 85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길이로 맞출 수 있겠더라. 다음 로테이트 또 돌아. RO 엔터. 회전할 물체 선택 엔터. 고정이 될 지점 끝점 클릭을 하고요. C 엔터. 마이너스 63 엔터.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고요. 더 이상 이 길이를 못 맞추겠다 싶으면은 반대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L 엔터. 끝점 클릭. 각도는 134 엔터. 자, 요 대각선의 길이도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알아? 길게 가서 클릭. ESC 종료. 자, 바닥에서 높이가 40. 옵셋 40. 클릭해서 위로 클릭. EX 엔터 두 번. 연장. TR 엔터 두 번으로 선을 잘라주고 얘는 딜렛으로 지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요 선이 112도로 주어졌죠. 어떤 선에 대해서? 요 선에 대해서 112도다. 이 선이 짤막하지만 가상으로 길게 있다 가정해볼까? 이렇게. 요 선이 112도다. 이쪽. 마이너스 112도다.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12도.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RO 엔터, 회전할 물체 선택 엔터. 고정점은 아무데나 요 선상에 클릭, C 엔터, 마이너스 112 엔터.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이너스 112도를 맞춘 상태고요. 단지 이 선의 위치가 여기에만 오면 되는 거잖아요. 해서 이동하기 M 엔터, 이동할 물체 선택 엔터, 요 선의 끝점을 클릭해서 요 선의 끝점에 클릭, 각도도 맞고 위치도 맞고. 자, 선이 짧죠. EX 엔터 2번 선을 클릭해서 길게 연장해서 만나게 해줍니다. TR 엔터 2번. 자, 이렇게 해서 잘라주면은 우리는 정면도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핵심적인 명령어가 뭔가요? 이런 유형이 좀 많이 나와요. 각도가 우리 CAT 시험, ATC 시험은요, 이 각도가 좀 많이 주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테이트 명령은 필수로 알아야 되고, 선 증분하기도 필수로 알아야 됩니다. 선 증분하기를 몰라도 뭐 원으로 해도 상관은 없긴 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을 왜 내가 뜬금없이 원을 말하냐면은, 아까 이 선 할 때, 이거 내가 카피를 좀 뜰까? 이 선을 할 때, 이 선이 좀 약간 길었다 치고, 자, 이 선을 내가 80으로 맞추는 방법이 LEN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85를 입력했잖아요. 아까 전에. 이렇게 85 엔터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이게 편하긴 해요. 근데 원으로도 할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나면은. 그러니까 C 엔터, 중심을 여길 찍어요. 클릭을 해서 85 엔터 하면 돼. 그럼 중심으로부터 요 반지름이 85잖아요. 그럼 TR 엔터 2번 잘라내기만 하면 되겠죠. 기억이 안 나면 요렇게라도 좀 하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겠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정면도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CAT 2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여기까지는 무난히 하시면 좋겠다는 거, 개인적인 뭐 바람이지만 못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명령어들 다시 한번 써가면서 한번 해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일시정지 눌러주시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 했으면 다시 일시정지 풀고 또 따라오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L 엔터, 정면도 가장 왼쪽 끝점을 클릭해서 수직을 올립니다. 적당히 올려서 클릭, 수평으로 적당히 가서 클릭, 수직으로 적당히 내려서 클릭, 종료. 다시 한번 L 엔터, 바닥을 옆으로, 가장 오른쪽을 위로, 가장 위에를 옆으로, TR 엔터 2번으로 틀을 만듭니다. L 엔터, 꺾인 점에서 45도의 선을 그립니다. 이게 기본 틀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ATC 2급 3, 4, 5강, CAT 2급 3, 4, 5강, 6강을 들으신 분들이 하면은 이 기본 틀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다 이해를 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옵셋 98, 너비가 98로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높이도 98이 돼야 되고요. TR 엔터 2번 잘라내고 잘라냅니다. 불필요한 선을 지우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틀을 만들 수 있겠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뭐 X라인 써도 돼요. 제가 안 쓰는 거지 X라인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X라인도 좋고요. X라인 또 레이, 반무한선 또는 무한선, 어떤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라인이 좋기 때문에 라인을 쓴 것 뿐이죠. 그렇죠? 그거 쓴다 해서 달라질 건 없잖아요. 갑니다. 우측 면도에 113도가 주어졌죠. 마찬가지 어디에 대해서? 바닥선에 대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113, 시계방향 113이니까. 자, 그럼 RO 엔터, 바닥선 선택 엔터, 바닥선에서 아무데나 클릭을 해요. C 엔터, 마이너스 113 엔터 하면은 이렇게 바닥선이 113도로 회전을 합니다. 자,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M 엔터, 이동할 물체 선택 엔터, 끝점을 클릭해서 끝점에다가 클릭, EX 엔터 2번 연장하기, 종료. 대각선을 78입니다. 알파벳 O 엔터, 78 엔터, 클릭 클릭, 종료. TR 엔터 2번으로 선을 정리합니다.
선생님 이런 치수기입 어떻게 해요? 이 치수기입 어렵습니다. 이 치수기입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요 35짜리 치수기입도 어려워요. 예. 이런 것들은 어디 있냐면요. 제가 치수기까지는 못 보여드려요. 근데 이미 해놨습니다. 못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보여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 다 해놨거든요. 자주 틀리는 부분 설명 여기 그렇죠?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요거는 레이어 설정은 요거 보고 하고 자주 틀리는 부분 설명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또 치수 기입을 어떻게 한다라고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를 또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측면도도 됐고요. 평면도는 C 엔터 끝점 클릭해서 35 엔터. 자 이동하게 합니다. M 엔터 이동할 물체 선택 엔터 이동할 물체에서 한 점 잡고 왼쪽으로 62 엔터. TR 엔터 두 번으로 불필요한 선은 지웁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진 치수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선을 왔다 갔다 따야 되는데요. 일단은 쉬운 것부터 할게요. 정면도에서 각도가 끝나는 점, 그러니까 선이 끝나는 점들은 포인트랍니다. 그쵸? 65가 끝나는 점, 이런 데 다 포인트야. 여기 134도가 끝나는 점 다 포인트입니다. 63도가 끝나는 점 다 포인트죠. 옆으로 선만 연결하시면은 간단하게 우측면도에 선 3개를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요 두 개는 위치상 숨은 선이 되겠네요. 두 개는 숨은 선 맞죠? 밑에서 순서를 세보게 되면은 요거가 외형선이니까 이런 건 어렵지 않잖아요. 자 또 라인 엔터로요. 여기 끝점 옆으로 하나 가고요. TR 엔터 두 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먼저 자신있게 하면 좋아요. MA 이거 아시죠 여러분? MA 자, MA 엔터 숨은선 클릭해서 요놈을 클릭하면 숨은선이 되는 거죠. 레이어 이런 그 명령어들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측면들은 내가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반대로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밑에 요거 요 대각선 있잖아요. 여기 끝나는 점이 또 있는데 이것도 끝나는 점이잖아요. 그쵸? 요 끝나는 점이 반대로 오게 되면은 여기서 수평선 하나 그릴 수 있겠네요. 요건 이제 지워야 됩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 숨은선이죠. MA 엔터 숨은선 클릭해서 클릭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라인으로 꼭지점에서 수직 직각 표시 퍼펜디큘러라고 이제 니은자 노란색 니은자 뜨죠. 클릭합니다. TR 엔터 두 번으로 지우면은 MA 엔터 클릭해서 바꿔주고, 여기까지는 뭐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팁을 좀 드리면은, 이게 중급 이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왜 그런지 이제 나오는데, 단순하게 포인트를 1, 2, 3, 4 순서를 세서 하는 거는 조금 헷갈리고 틀리기도 잘 틀려요. 이게 1,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봐요 2, 그 다음에 요거 3, 그 다음에 4 이렇게, 그 다음에 5 이렇게 해서 또 차례대로 1, 2 이렇게 가는 거는 불가피한 경우는 해야겠죠. 어느 정도는 이 방법도 괜찮아요.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니야. 약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관성을 찾아서 연관성 있게 그려라 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아직 안 되시죠? 도면을 잘 보시면 이 도면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뭐냐면은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저만 보일 수는 있는데 여러분도 분명 보입니다. 이렇게 요 형상을 지금 우리가 정면도에서 그렸잖아요. 그쵸? 요 형상. 근데 이게요 평면도 잠깐 볼까요? 이 형상이 평면도에도 그 모습이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도면은요 하나의 제품을 앞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본 모습이 위에서 약간은 뭐 좀 이렇게 눌린 모양이지만 거의 흡사하게 보이고 있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쉬워요. 이런 유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이런 유형은 오히려 쉽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정확히 찾아내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점을 한 군데를 잡을 건데 저는 그냥 편하게 오른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만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렇게 순서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표시가 요점이 요점, 요점이 요점 보이나요 여러분? 똑같은 모양이죠? 요점이 요점이고, 그쵸? 위치상 봐도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약간 눈대중으로 봐도, 그쵸? 그 다음에 요점이 어디겠습니까? 요점이 있죠. 다시 튀어나오는 요점은 요점이 되겠고요. 비슷해 보이나요?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비슷해 보이죠? 거의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눌린 모양이지. 그렇다고 하면은 찾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자, 약간 이제 색깔 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가상선으로 하면 안 되지만 그냥 가상선으로 약간 보기 편하게 해드렸습니다. 이 점은요, 올라가면 이 점이라 그랬어요. 그쵸? 이 점. 같은 점이잖아요, 이게. 이 점이 이 점이고요. 그쵸? 위치상 보면은 이 대각선이 이 대각선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자, 라인으로 요 점이 올라가면 그 점을 찾아야 되는데 어딘지 아시나요? 모르겠죠. 내가 머릿속으로 이 점이 이 점이라는 건 나도 알겠어. 그래, 이제 내가 말했기 때문에 알겠어. 근데 그걸 찾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점을 이렇게 올려봤더니 그 어디 점인데, 그 점이 이거 갖고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점을 옆으로 갔을 때 만나는 점이 있을 겁니다. 우측 면도에서. 자, 요 점에서 만나죠. 그 점을 위로 올려서 45도로 만나는 점에서 옆으로 꺾게 되면은 바로 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 점은 옆으로 가면 요 점이고 위로 갔을 때는 요 점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바퀴 돌렸을 때 서로 같은 점은 만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모든 도면에서 공통되는 공식 또는 법칙이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한 바퀴 돌렸을 때 같은 점에서 만나야 되느냐? 같은 선, 같은 점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건 이해되겠대요. 이 점에 올라가면 이 선을 만드는 건 이해되는데 왜 옆으로 갔을 때 요 점에서 딱 올라갔냐예요. 옆으로 가면 이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도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요 점에서 따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 말은 옆에 가면은 이 선 여기서 만나니까 따간 건 이해됐대.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 선을 연결하면 이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뒤에까지 연결돼서 요 점에서 따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이해가 돼요. 맞아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약간의 눈대중이 좀 필요하다. 요 놈을 따갔는데 올라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요 점도 나오고 그 뒤에 점도 나와요. 요 점도 있어요.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첫 번째 점, 얘가 두 번째 점이에요. 그렇다면 옆에로 갔을 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이 돼야 돼요. 지금 애 같은 경우는 선을 정리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선을 좀 이따 이제 좀 짤막하게 잘릴 거예요. 이렇게 잘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점, 이 두 번째 점이 되겠죠. 여기가. 그러니까 첫 번째 점에 가면은 여기서도 조금 줄여볼까? 첫 번째 점에 가면 여기서도 첫 번째 점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점에 가면은 여기서도 두 번째 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지금 보면은 이 점을 찾으려고 했잖아 지금. 그쵸? 첫 번째 점에는요, 얘가 두 번째 점이고, 그러니까 갔을 때 만나는 첫 번째 점을 따갖고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의 좀 센스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짧은 기간에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사실 내가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조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이제 검사하는 방법이거든요. 검사. 도면 그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려보거든요. 검사할 때 이제 검도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럼 제가 검도할 때 이렇게 한 바퀴 돌려봅니다. 100% 찾습니다. 100%. 자, 여기 옆에서 다시 한번 갑니다. 만나는 점, 요 점이죠. 끝점. 그래서 위로 올려서 바로 요 점이 그 점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색깔 바꿔서 보여드릴까요? 이번에는 어느 점? 이거 찾았으니까, 요거 이제 찾았으니까 어느 점? 이 점이죠. 이 점은 이 점이라는 건 내가 알겠어. 눈으로 봤을 때는. 자,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L 엔터로 요 점을 올렸을 때 이 선상 어디인가 있을 건데 어딘지는 아직 몰라. 갔는데 어디서? 여기서 만나죠. 옆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자, 마찬가지 이 점은 옆으로 갔을 때 요 점일 수도 있고 요 점일 수도 있습니다. 1번, 2번 두 개가 나오긴 해요. 하지만 또 말해요. 올렸을 때에는 첫 번째 1번, 2번 중에서 당연히 첫 번째 점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옆으로 갔을 때 첫 번째 점이 가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죠, 나중에. 그렇죠? 약간의 눈대중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봐봐요. 핑크색이 한 바퀴 돌렸을 때 만나는 점 나왔고, 하늘색이 또 위로 갔을 때, 옆으로 갔을 때 한 바퀴 돌렸을 때 만나는 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라인으로 만나는 점끼리 연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세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딘가요? 또 해볼게요. 차분히 하나씩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 어디? 여기죠? 올라갑니다. 선. 어딘지 모르겠어? 자, 옆으로 갑니다. 만나는 점. 올리세요. 여기서 만나네. 너무나도 단순한 방법이 됩니다.
자, L 엔터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연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딘가요? 지울게요. 천천히 여러분들, 예,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대감기도 하고 다시 보기도 하고. 여기까지 해서 그냥 어디 여기죠. 올립니다. 이제 천천히 바꿔가면서 할게요. 요 점을 올리면 이 선상 어디가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습니까? 옆으로 가서 만나는 점. 자, 그리고 한 바퀴 돌았을 때 만나는 점. 아하, 여기구나. 자, L 엔터로 여기 끝점에서 교차점 연결. 지웁니다. 신기하게도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어딘가요? 대각선 여기 끝점이죠. 이 선상 어딘가요? 이 점, 예. 옆으로 가면 만나는 점. 자, 라인으로 연결만 하면 됩니다. 어느새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말은 되게 쉬운데, 저 사람이 하는 건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대감기도 보고 또 보고 또 해보고 여러 번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저야 막 수백 번 수천 번 했으니까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죠. 자, 이 정도 마찬가지 한 바퀴 돌려봤죠 제가. 그랬더니 어느새 라인으로 연결만 하면 되겠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쵸? TR 엔터 두 번으로 잘라주시면 되겠고. 아유, 평면도 이제 어느새 다 나왔어요. 하다 보니까, 그쵸? 네,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라인 엔터로 여기 꼭지점에서 수직선을 올리고, 거기서 각도가 마이너스 30도라고 주어졌죠. 예, 각도선은 붙이면은 삐뚤어지기 때문에 넘깁니다. 넘겨서 클릭 종료. TR 엔터 두 번 자를 거는 잘라주시고, 나머지는 뭐 L 엔터로 끝점에서 수직, 여기도 라인으로 수직, 여기도 라인으로 수직. 그리고 또 됐네요. 자, 숨은 선이 요거랑 요거는 숨은 선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어느새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심선 라인으로 중간 중심, 여기도 끝점과 끝점, 요거는 중심선. 중심선은 이게 살짝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럴 때 어떤 명령 많이 쓰나 여러분? 제가 중심선 선 길이 맞출 때 쓰는 거는 LEN이죠. 근데 이번에는 T가 아니라 D가 됩니다. 알죠 이거? 길 입력 엔터 선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게 다 아시는 명령어잖아요, 그쵸? LEN DE 대충 한 3 할까? 3? 네, 3 엔터 위로 클릭, 아래로 클릭. 종료. 다시 한번 좀 짧다 싶으면 한 번 더 해도 돼요. LEN DE 3을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자, 이쪽은 좀 짧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해서 클릭하면은 2mm씩 짧아지죠. LEN 엔터 DE 엔터 마이너스 2 엔터. 그래서 도면과 비슷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중심선도 항상 강조합니다. 검도해 드릴 때 내가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비슷하게 하라는 거, 중심선을. 자, 이거 됐고요. 그 다음에 못 그린 게 어딘가 봤더니 여기 보면은 요거 지금 보시면은 이 선이 옆으로 가면은 요 외형선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전에, 그쵸? 근데 이 외형선은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잘린다 그랬어요. 중간에 가서 잘리는데 그게 어딘지 모르겠죠? 올렸을 때 요 점 다음 점이 요 점이잖아요, 그쵸? 그놈이 가면은 요렇게 내려옵니다. TR 엔터 두 번으로 잘라주면은 요게 되겠죠. 못 그리는 거는 그냥 내버리면 돼요. 나중에 그리다 보면 이런 선들을 그리게 되면 또 나오는 거니까. 근데 왜 이 점이 그 점이냐라고 하면 연결해 보면 돼요. 요 놈을 옆으로 갔을 때 색깔 바꿔서 보여드릴까요? 네, 요 놈이 옆으로 가면은 요 점, 위로 가면은 요 점이 갔을 때 만나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한 바퀴 만나면은 정확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 물론 이제 투상이 되면은 사실 뭐 그런 거 이런 거 뭐 다 필요 없어요. 투상이 되면은 뭐 그냥 딱 봐도 그놈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우측에서 보면 외형선이잖아, 외형선이니까 이쪽에 있잖아, 왜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CAT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투상이 되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CAD 2D를 먼저 배우고 이게 차례대로 넘어오신 분이 많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3D까지 좀 하시고 오시면은 투상이 좀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공식이 필요한 거거든 사실, 그쵸? 자, 다음 갑니다.
지금 여기 평면도 보면 숨은 선 하나, 위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선. 자, 지금 여기 가장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놈, 요 놈입니다. 요 놈이 올라가게 되면은 요렇게 숨은 선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MA TR 이렇게, 여기도 TR, 요 선이 끝나는 요 점을 잡고 내려오게 되면은 요 점이 생겨서 대각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MA 엔터. 이런 것들은 이제 뭐지? 위치상 보면 애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선 어떻게 만들지 계속 고민하는데 얘는 먼저 못 만들고 애를 먼저 만들어야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못 만들면 다른 거 먼저 찾아야 되니까. 여기는 끝점과 끝점을 연결하면 되겠네요. 뭐 요거 하나 남았네. 여기서 이제 수평선을 가다가 수무선의 끝자락에 올라가면은 요점이 돼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이제 어느 정도 그려놨기 때문에 그냥 순서상 봐도 돼요. 왼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도 왼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그쵸? 이렇게 그냥 순서만 세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죠. 어느 정도 굵직한 거 우리가 이거를 아주 쉽게 그려놨기 때문에, 그쵸? 이 형상을 우리가 그려놨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가 쉬워지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1, 2, 3, 4, 5, 6, 7, 8, 9, 10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은, 순서만 세서 한다고 하면은 좀 힘든 부분이죠, 그쵸? 어느 정도 이런 공식을 좀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원입니다. 타원이 남았는데, 타원은 바로 그릴게요. 바로 그리는데 제가 이제 또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CAT 2급 동영상. 타원이 무엇이냐? 왜 저렇게 그려야 돼? 도대체 저건 어떻게 나온 공식이지? 라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AT 2급 동영상에 2번 칸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8강부터 8, 9, 10, 8, 9, 10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일단은 평면도에 서클을 그려 놓을게요. 자, C엔터로 중심에서 원을 하나 그려 놓고요. 자, 중심선을 따가겠습니다. 세로의 중심은 세로로, 가로의 중심은 가로로 오는데, 이렇게 이 경사에 이제 엘립스가 새겨지는 건데, 경사랑 만나는 점에서 수평을 가면 되겠죠. 엘립스의 핵심은 경사선입니다, 그렇죠? 원이 경사면에 있기 때문에 타원이 되는 거니까 경사랑 만나는 점을 잘 찾으셔야 돼요, 항상. 다음 4분점, 서쪽과 동쪽 4분점.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 하나만 따면 되는 거죠. 이런 거 딸 땐 좀 확대해서, 그쵸? 확대해서 여기 4분점을 정확하게 접선 방향으로 수직으로 내면 되겠죠. 이제 동쪽 땄으니까 서쪽은 필요 없고 대칭이니까. 자, 북쪽과 남쪽 중에 하나를 따야 되는데 이왕이면 제품과 가까운 북쪽. 자, 북쪽에서 접선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내렸을 때 자연스럽게 끝까지 내리세요. 경사랑 만나는 부위, 경사랑 만나는 부위에서 수평선을 그리면 됩니다. 중심선까지, 세로도 중심, 가로도 중심까지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타원의 중심은 여기고, 북쪽의 끝은 여기고, 가로의 끝은 여기가 되겠다. 세로 방향의 끝, 가로 방향의 끝. 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EL 엔터, C 엔터죠. 엘립스 EL 엔터, C 엔터. 중심 클릭. 가로의 한쪽 끝, 중심에서 세로의 한쪽 끝. 반드시 중심에서 가로와 중심에서 세로를 찍어낸다는 거. 그래서 지워 보시면 이제는 필요 없는 거 지워 볼게요. 요거는 남겨야겠다. 어차피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어이구, 타원을 다 지웠지? 하다 보니까 어디 갔지? 트림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타원이 완성이 됩니다. 라인으로 소직선, MA 중심선 클릭해서 클릭, LEN D 5mm 클릭 클릭. 도면과 비슷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원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면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어렵나요? 어느덧 완성을 다. 지금 제가 설명을 녹화 시간 딱 따져보니까 35분 걸렸어요. 녹화 시간 35분입니다. 말을 실컷 했는데도 35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이게 저는 이미 고민 다 끝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35분이지만 여러분은 고민을 좀 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설명을 듣고자 하시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 넉넉 잡아서 1시간은 좋게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거 한 번만 잘 익숙하게 배우신다고 하면은 다음에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상당히 어렵지 않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수기입을 좀 안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치수기입까지 들어갈게요. 자, D 엔터. 치수기입 할 때는 D 엔터 오버라이드, 그리고 심볼 앤 에러우에서 센터 마크 논. 센터 마크 논이라는 건 이제 그 반지름 기입할 때 중심에 마크가 안 생기게 하겠다. 이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센터 마크 논. 그리고 텍스트 색상은 노란색. 텍스트 스타일은 요점 3개짜리 버튼 눌러서 굴림, 어플라이, 클로즈. 약간 의무사항만 지금 제가 두 군데 건드렸거든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치수기입을 가장 작은 걸 먼저 해볼게요. 나와서. 치수로 맞춰놓고. 치수기입을 해보면은 요 레이어에서 이게 치수선이 아니라 치수죠. 치수. 여러분 내가 마지막에 정정할게요. 치수선이 아니라 이게 치수일 거야 아마. 이렇게. 어차피 이건 주어져요. 주어지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치수선인가 치수인가 저도 좀 약간 헷갈리는데 일단 치수를 해놓을게요. 그냥 어차피 시험에 주어지면 시험 그 주어진 대로 레이어 명칭은 정확히 맞춰주시면 되기 때문에 뭐 혼동될 필요는 없습니다. DLI 갑니다. 단축키 DLI로 해도 되고 또는 뭐 어너테이트에 들어가서 디멘션에 요놈들을 클릭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작은 치수를 재면은 크기를 비교해 볼 수가 있거든요. 40짜리 한번 재볼까요? 이렇게 해서 도면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작아 보이죠? 훨씬 더 얘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면은 D 엔터 오버라이드, 앞에 있는 이런 것들 건드리지 말고 핏. 자, 핏에서 유저 오버로 스케일. 요게 이제 전체적인 크기를 조절하는 거죠. 화살표, 문자, 간격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조절하는 겁니다. 배율이죠, 배율. 한 대략 1.9 또는 1.8 또는 2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안 바뀌죠. 안 바뀌면 뭐 지우고 다시 기입을 해도 되는데 이 어너테이트 안에 업데이트 버튼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버튼 눌러서 선택하고 엔터하면 업데이트 되는 거죠. 좀 이제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비슷해 보입니다. 이대로 놓고 측정이 들어가겠습니다. DLI 엔터. 끝점 클릭할 때 보면 이게 동그라미 X가 제일 정확한 끝점, 노드점이라고 했고, 끝점이 여러 군데 모이는 점입니다. 확대해 보면은 실수로 이 노드점을 클릭해야 되는데 이 네모 여기를 클릭하면 완전히 잘못 찍은 거야. 그쵸? 약간 확대를 좀 해서 찍으세요. 약간 확대해서. 그쵸? 네, 노드점 클릭, 클릭, 비슷하게 클릭,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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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클릭, 클릭, 클릭. 그리고 정렬 치수 하나 들어가게. 얼라인.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 네, 노드점. 클릭. 각도. 클릭, 클릭. 비슷하게 클릭. 이렇게 클릭할 때 이제 문자가 이렇게 선을 가리면 안 됩니다. 그때는요. 클릭을 해서 문자 위에 파란 점 있죠? 요거를 한 번 더 클릭, 그리고 옆으로 살살 옮기면서 이 선상에다가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ESC. 자, 다시 한번 각도 들어갑니다. 클릭, 클릭. 이거 클릭, 요거 클릭 뺄 때는 위로 클릭. 클릭, 클릭, 위로. 자, 조금 빼면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가죠. 충분히 빼세요. 그럼 들어오죠. 충분히 빼서 들어오는 시점에서 클릭하면 되죠. 자, 여기도 134도 비슷하게 해주면 되겠고, 정면도 치수기입이 다 된 것 같죠. 여기도 클릭, 클릭, 바깥으로 113도. DLI 뭐 치수기입 아직까지는 별거 없습니다. 이 높이 맞출 때는요, 옆에 요 선 있죠, 142짜리 선, 요 선을 클릭하면 얘랑 딱 똑같은 위치에 기입이 됩니다.
여기도 클릭, 그리고 중심선의 밑에, 중심선에 여기를 클릭하면요 여기를 가려버리잖아요. 여기를, 그쵸? 반드시 여기도 끝점, 여기도 선의 끝점, 그래서 하나도 안 가리게끔, 그쵸? 하나도 안 가리게끔 정확히 떨어져 있죠. 자, 그리고 요거 78짜리 이제 기입해 볼게요. 78은 이제 기입하는 방법이 대각선 방향이기 때문에 요걸로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거보다는 저는 이제 이럴 때는 DLI 그냥 수평 재는 거 있잖아요. 수평 수직 재는 거, 이걸로 그냥 클릭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여기 끝점 찍으세요. 두 번째는 이 선상 그냥 아무데나 클릭해요. 이 선상 아무데나. 처음엔 이상하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밑에 보면 R, 로테이트 R이 있어요. R 엔터를 해요. R 엔터 했으면은 이쪽 경사선이 됐든 이쪽 경사선이 됐든 한쪽 경사선에서 두 점, 하나 둘 찍고 적당히 빼서 비슷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클릭합니다. 이렇게, 그죠? 다시 해볼게요. 자, 수평 수직재는 라이너로, 첫 번째 점은 여기 끝점, 두 번째는 경사선상 아무데나 클릭. 자, 이 상태에서 뭐 한다? R 엔터. 그리고 한쪽 경사선상에서 하나 둘 하고 둘 찍는 순간 나옵니다. 바로 비슷한 위치에다가 클릭. 그리고 이제 보면은 위치를 좀 더 조절할까? 너무 위에 붙은 것 같죠? 그럼 클릭을 해서 요 파란 점을 잡고 조금 밑으로 내려서 클릭할게요. 이쪽 이제 그 치수 보조선이 가려 있잖아요. 가리는 거는 선택을 하고 알파벳 CH 또는 컨트롤 1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선택을 하고 컨트롤 1 또는 CH 엔터. 자, 이거는 치수 보조선이기 때문에 라인 앤 에로 타입 안에서 익스텐션 라인, EXT 라인 1번, 2번이 있는데, 자, 이쪽을 먼저 클릭했으니까 여기가 1번이고 이쪽이 2번이거든요. EXT 라인 2번을 오늘 5% 바꾸면 돼요. 안 보이죠? 이제 빨간색 사라졌죠. 이렇게 해서 보조선을 억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설명들이 다 거기에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기 홈페이지 그 카페 거기에 자주 틀리는 문제 그 영상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치수 기입이 됐고, 요 R35를 치수 기입해 보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반지름 기입 여기 있죠. 레디우스로 측정하는데 이렇게 그냥 클릭한 다음에 안쪽에다가 적당한 위치에 클릭을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화살표가 중심으로부터 뻗어나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좀 잘려 있죠. 자, D 엔터. 오버라이드. 자, 얘도 핏에 있는데 핏에서 어디로 보냐, 왼쪽 핏 옵션을 보면 돼요. 기본 값은 either text or arrow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둘, 셋, 네 번째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업데이트 버튼 눌러서 선택하고 엔터. 이렇게 센터로부터 선이 나오게 되죠. 각도는 클릭해서 적당히 측정해 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치수기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풀이 과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배치하는 방법은 이미 해놨기 때문에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배치는 요걸 좀 참고하셔야겠죠. 전체 글 보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상을 보고 배치하는 방법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풀이 과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